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1, 2번 문제 풀면서 조금 낙심하신 분들 계셨나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저희 시험이요. 되게 광범위합니다. 문제가 나오고 답이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쓴 것이 또 점수로 다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나오기도 전에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제 들으시면서 이 정도 감으로 난 썼어. 그렇게 감 잡으시면은 점도 잘 나올 거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 이제 3번과 4번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금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도장 문제는 안 나오고 판금 문제가 나왔는데 외판 패널에 대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네. 외판 패널이죠, 패널. 판금인데 외판 패널이 패널. 이게 사실은 중복이에요, 중복. 주요 골격도 판금이에요. 주요 골격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외판에 대한 것이 다른 거죠, 그죠? 서로 다른 겁니다, 그죠? 주요 골격은 이제 뼈대죠, 뼈대. 그런데 이제 패널, 외판에 대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판금 수리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작업 공정을 세 가지를 3단계를 써라 그랬는데 이게 글쎄 이렇게 문제 내신 분이 제 생각은요 조금 쉽게 좀 점수를 좀 주려고 쉽게 좀 써봐라 라는 어떤 좋은 마음에서 이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출제위원님께서.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야리까리 한다 그럴까요? 좀 헷갈리는 이런 문장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자, 작업 공정에 대한 3단계를 그러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 작업 공정 3단계를 어디서 정해야 되지? 작업 공정이잖아요. 작업을 하는 공정이다. 그러면 내가 작업하기 전에 무조건 판단을 할 거잖아요. 보고. 그냥 작업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죠? 이 공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색을 해야 되고, 도장에서는, 또 차체에서는 어디를 수리해야 될지를 쉽게 말하면 분석을 하는 것이 작업 공정에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2단계는 뭐지? 패널만 수리한다며.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이 문제를 제가 5분 답안을 만들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고 이 3단계에 대해서 작업 내용을 약수를 하래요. 그러니까 패널을 수리하는데 3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써라 이렇게 15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15점이 제 생각은 작업 공정에 대한 3단계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 각 단계별로 5점씩 주지 않을까? 각 단계별로 5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업 공정 3단계는 우리가 정하는 거는 사실 점수에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업 공정 3단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은 5점씩 배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판금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판금.
외판 패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볼트를 빼서 그냥 볼트온 부품이죠. 볼트를 빼가지고 교환만 하는 그런 이제 패널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볼트로 되어 있지 않고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 부분을 제거하고 또 커팅을 해가지고 또 용접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조금 생각을 좀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수업을 이제 다른 분들 수업을 다른 강사님도 어떻게 수업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쓰셨을 거예요, 이거. 네. 조금 고민했어라도 아마 점수를 제 생각 한 12점에서 15점까지도 다 받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모분 답안을 드린 것은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쓴 거는 그렇게 써야지 15점 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여기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썼다면 분명히 시험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내용을 좀 많이 적어드렸어요. 네. 아유,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이론표를 제가 드렸고요. 이론표를 드리면서 노란색 위주로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노란 거대로 하면은 도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도장. 이 도장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패널에 대한 판금 수리 작업 공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판금수리라고 했잖아요. 판금수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장 부분은 조금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다 작업 공정하고 도장을 내용을 썼다고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수를 안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무본 답안을 쓸 때는 패널에 대한 판금 수리에 대한 작업 공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판금의 한정에서 문제를 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범 답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도장까지 해야 판금 수리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옳은 답이지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판 패널에 대한, 앞에 외판 패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딱 했기 때문에 패널 교환과 수리 부분에 대한 걸로 마무리 지어서 하면은 판금 수리는 끝난 것이다. 판금이니까. 도장 수리는 말이 없었잖아. 그런데 도장을 쓰셨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점수를 어떻게 줄지 모르겠죠. 또 제가 모분 답안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또 도장을 하신 분들이 또 채점하시는 분들 이거 도장까지 해야 판금 수리 끝난 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분 답안 드린 거는 판금에 한정해서 이제 모분 답안을 써봤습니다. 자, 그럼 차가 들어왔어요. 차가 들어오면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수리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손상됐어? 어디가 망가졌어? 그럼 도대체 판금 수리, 패널에 대한 판금 수리를 하는데 패널을 잡고 있는 차체 주요 골격에 대한 부분이 변형이 생기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측하고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수리에 들어가는데 패널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있는 패널을 활용해서 용접을 하거나 퍼티를 바르거나 어떤 다른 뭐 이렇게
판금 작업, 판금 수리니까 뭐 망치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용접. 어떤 거요? 볼트온 부품이 아닌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은 용접이 들어간다. 네. 뭐 쿼터 패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용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3단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손상 분석을 합니다. 손상에 대한 분석. 그 다음 두 번째 교정을 해야 돼요. 차체를 어떻게 하냐. 차체를 무조건 분석하고 나서 무조건 교환하고 뭐 용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정이라는 것은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깝도로 이렇게 펴내는 인장이죠. 인장. 인장과 견인을 통해서 아니면 망치질 판금을 통해서 살려내야죠. 원형으로. 그럼 이제 차체 교정 작업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널의 교환 또는 수리를 하는데 용접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또 얘기하면 이제 방청까지 한다고 하면은 판금 수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도장은 넣지는 않았어요. 도장을 가면 왠지 제 생각은 도장을 넣으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았어요. 네. 범위가 너무 넓다. 근데 문제를 보면 외판 패널의 판금 수리예요. 앞에 단서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작업 공정 3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도장까지는 저는 안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 작업 내용, 그래서 1단계 손상 분석에 대한 거를 쭉 펼쳐봤습니다. 손상 분석. 어떻게 우리가 손상 분석했나요? 우리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많이 외웠어요, 다. 크러쉬 포인트, 크러쉬 포인트가 홀이 있고, 주름 쪽에 있고, 단면에 저게 변화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크러쉬 포인트다라는 거. 크러쉬 포인트가 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 그것이 이제 손상 분석이죠. 그리고 차체가 어떻게 변형이 됐나? 아니 패널만 망가졌는데 이게 어떤 세그 현상이 일어났나? 스웨이 현상이 일어났나? 아니면 트위스트 현상이 일어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차체의 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분석을 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데이텀과 센터라인이죠. 데이텀과 센터라인의 중심으로 변형 형태를 또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텀, 센터라인, 레벨, 치수와 길이 이런 내용들을 써가지고 이런 형태들을 확인했다.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단계의 손상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쓸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쓰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데이텀 센터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썼어. 뭐 아니면 우리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했어. 뭐 유감 분석을 해서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좀 서술을 했다면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점수를 줬을 것이다. 그럼 5점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이제 차체 교정인데요. 차체 교정 문제는요. 차체 수정의 3요소를 적용해서 차체를 교정한다. 계측하고 또 고정하고 견인하고 잡아당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차체를 교정하는 작업을 이렇게 거친다는 거죠. 계측할 때는 이제 센터링 게이지, 트림 게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차체의 손상과 변형 지수를 정확히 확인한다. 그런데 요거를 1단계에 손상에 대한 분석에 넣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1단계에 처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정과 견인, 차체 교정을 할 때 고정과 견인 부분의 둘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접목해서 우리가 저희 교재에 이제 사진을 많이 넣어줬잖아요. 그죠? 사진이 생각났다면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후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견인 장치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차를 당겨서 이렇게 구겨진 부분은 펴내고, 아니면 망치와 돌리를 이용해서 판금 작업을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차체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차체 교정을 하는 거죠. 차체 교정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차체 수정이라고 해도 판금 수정 뭐 이런 말 써도 괜찮습니다. 네. 자,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을 해야 돼요. 차체 움직임이 없도록 차체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을 하고 회전 모멘트, 회전하는 모멘트 우리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이제 고정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견인 사고 시 힘이 가해진 충격력이 반대 방향으로 혼자 당겨도 되는데요. 다중이란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견인 2개에서 이상 하나로만 당기지 말고 2개에서 이상 이게 당기는 게 좋죠. 네. 어쨌든 1개도 괜찮아요. 어쨌든 잡아당겨서 한다. 그래서 인장 중에 발생하는 잔류응력을 잡아당길 때 발생하는 이런 탄성 복원력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해제하기 위해서 가열을 하거나 또는 해머링으로 망치를 막 두들기는. 제가 그래 이제 스타렉스 뒤에 그 백패널 이렇게 잡아당길 때 그렇게 한다고 제가 강의 때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고정과 견인을 해서 차체 교정을 했다. 차체 수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손상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손상 분석을 하고 나서 부품 탈거, 뭐 고장난 부품, 이제 파손된 부품을 탈거하는 거 이런 거를 쓰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단계로 가느냐, 뭐 보고 탈거하고 부착하고, 그런 이제 그거는 1, 2, 3단계 그렇게 썼다. 근데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도 뭐 그렇게 썼어도 점수는 줬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게 뭐 분석하고 탈거하고 부착했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점수를 조금 낮게 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쭉 썼어요.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차체 교정의 효과를 한번 볼까요? 교환 전에 비용 절감. 이 교정을 하고 잡아당기고 하면 현재 있는 거를 살려낸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됩니다. 비용 절감이 되고 작업 시간도 단축돼요. 그리고 또 용접 부분을 용접하지 않기 때문에 차체의 가치 감가를 하죠. 차를 잘라내고 용접하고 빼내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용접 부분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제 차를 이제 새 차로 폐차시키면 모르겠는데 새 차로 바꾸고 할 때 이제 중고차로 이제 넘기고 할 때는 또 가치 감가가 뚝 떨어지죠. 생기죠. 그래서 용접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고 이런 차체 교정으로 살려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자동차 가격을 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작업 시간하고 비용 절감의 기여도가 매우 큽니다. 자, 다음 3단계 보겠습니다. 패널의 교환 또는 수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환하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용접을 안 하고 그냥 뚜닥뚜닥 수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어셈블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 차 이제 휀다 같은 경우는 볼트로 체결되어 있으니까 풀면 되죠. 그런데 이제 뒤에 C패널이죠. C패널, 쿼터 패널 요 뒷부분에 고장이 났다, 부딪혔다. 그럼 이것도 패널이에요. 패널. 이거는 패널을 교환할 때 요 부분도 이제
통째로 교환하려면 여기서 다 뜯어내야죠. 근데 이 부분만 절단을 해서 새 부품이 나오면 이제 해서 용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패널이지만 용접이 필요하다. 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네. 볼트온 부품이 아닌 패널의 경우 해당 손상 패널의 부품을 주문해서 최소한의 작업 범위 내에서 넓은 범위 아니라 최소한의 작은 부분에서 용접해야지 시간이 절약되죠. 네. 절단 후 용접하여 교환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3단계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방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썼다. 이제 판금에 대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은 방청을 쓸 수 있거든요. 쓰면은 이거는 뭐 좋은 점이다. 가점. 쓰나요? 네, 웃는 분들이 계시네. 네. 쓰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홀 부분, 안에 부분, 조그만 부분 이렇게 빨대 이렇게 통 이렇게 가지고 빨대로 이렇게 안쪽 부분을 이렇게 도색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청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3단계에서 쓰셨다면은 여러분한테 좋은 점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방청하는 것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명 연장, 자동차의 수명 연장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방청 부품은 이제 알루미늄, 이너왁스, 언더코팅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테이프 실런트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또 여러분들 방청을 하는 내용들을 썼다 그러면 뭐 좋죠. 아주 굿이죠. 그래서 방청 부분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자동차가 왔어요. 제가 이제 전기자동차를 하나, 전기자동차를 한 대 제가 비싼 전기자동차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하나 주문했는데, 저는 이제 현대기아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전기차의 모형입니다. 모형. 네, 전기차예요. 가까이 보여서는 무슨 차 같습니까? 이게 본 사람은 보겠다, 알겠다, 그죠? 네. 이게 이 전기차인데요. 이 전기차가 움직일 때 이거는 밑에 이제 밑쪽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쫙 이제 배터리 플랫폼이 밑에 쫙 깔려 있죠. 네? 그죠? 요 밑에. 그리고 이제 차가 달려요. 이렇게 차가 쫙 달립니다. 문도 열려요. 문도. 차가 달립니다. 차가 달리는데 요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해서 이제 구동 모터가 확 달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에서 12V 배터리를 쓴다. 근데 이 12V 배터리가 충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쉽습니다. 이 충전되는 과정, 이 과정과 기능에 대해서 그 12V 저전압 배터리가 충전되는 과정을 쓰고 저전압 배터리의 기능, 역할이 뭐야? 무슨 역할 하는 건데? 그 저전압 배터리에서 쓰라고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강조했지만 제가 저전압 배터리 중요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는. 왜? 저전압 배터리가 없으면 레디가 안 돼요. 그리고 전기차도 방전 나나요? 방전 납니다. 여름철에 방전 나서 점프 스타트 하듯이 우리가 차 가져오면 12V 배터리 점프 스타트 점프 해야 돼요. 그래야 시동 걸려요. 왜 그러지? 고전압 배터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저전압 배터리 12V 배터리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고, 그리고 이거는 충전할 때 어떻게 충전되는가, 그런 것들을 쓰라고 했습니다. 10점짜리를 줬기 때문에 다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이 라이트나 아니면 모든 전기들 있잖아요. 전기들 뭐 예를 들어서 열선 시트라든지 뭐 아니면 뭐 우리 안에 있는 실내등,
네, 브레이크 등 여기에서 외부로 쓰이는 전기들은요, 보이는 전기죠. 보이는 전기들, 인터페이스, 우리 클러스터 안에 있는 우리 계기판, 뭐 여러 가지 그 전기들이 전부 다 저전압 배터리를 가지고 씁니다. 그럼 제 교수님 12V 배터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5V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주 곤란하죠. 곤란하다. 12V가 들어가는 볼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룸미러와 뭐 룸램프가 12V지만 다른 센서나 다이오드는 이런 것도 12V가 아니죠. 저전압 배터리, 12V 저전압 배터리를,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있는 배터리를 쓰는, 내연기관에서 발전되는 발전기의 볼트, 이런 볼트를 그대로 쓰는 이런 것들이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업 그거 안 넣었나? 내가 안 넣었구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러면 하나 보고 갈까요? 충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만 보고 갑시다. 충전 포트에서, 외부에서 충전 포트 충전해요. 그죠? 외부 전기차 충전, 하나는 완속, 하나는 고속. 그죠? 네, 완속 충전하는 OBC를 통해서 충전하고, 고전압은 말 그대로 고전압 그대로 DC 고전압으로 그대로 충전되죠. 그 충전됩니다. 외부 충전. 외부에서 충전하는 거예요. 외부. 그리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고전압 배터리가 고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외부 충전 아니라, 또 충전하는 게 또 있죠. 하나가 더 있죠. 뭐죠? 내부 충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내부 충전이 있는데, 내부 충전에 뭐 있어요? 회전제동 시스템이 있죠. 가장 많이 이제 거론이 됐던 거죠. 그 다음 회전제동 플러스 지금은 썬루프, 이제 루프백이 아니고 태양열, 네. 태양열을 받아서 충전하는, 이제 달리면서, 내부라는 것은 주행 중 발생되는 이제 전기죠. 고전압 배터리에서 우리가 12V 배터리를 쓸 때는요, 12V 배터리를 쓸 때는 가운데 뭐 하나가 있다? 컨버터가 있다. 컨버터. 그걸 컨버터를 인버터로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컨버터를 인버터로 썼다고 해서 틀렸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컨버터와 이제 공부 좀 이제 많이 하신 채점위원들이 공부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제 컨버터와 인버터의 어떤 그런 호환된 그 표현은 많이 쓰니까, LDC라는 이제 컨버터, DC 컨버터가 있죠. 이것이 다른 말로 전기차의 발전기라고 표현해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회전제동도 발전기 하나의 일종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LDC가 로우 DC, 고전압에서 12V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서 12V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죠? 고전압 배터리에서 이제 우리 구동 모터를 구동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또 다시 고전압 배터리는 DC지만 구동 모터는 AC이기 때문에 또 전력 변환을 해서 EPCU나 여러 가지 장치 쪽에서 VDC, 하여튼 그런 전력 변환을 해서 구동 모터를 갖다 놔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본 거예요? 12V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외부 충전했을 때, 고전압 배터리 했을 때, 또 갔을 때 회전제동에 고전압 배터리 충전하면은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LDC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다 썼어도 충전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충전된 과정 이걸 다 써도 괜찮습니다. 네. 점수를 더 주면 더 좋지 깎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셔도 괜찮다. 제가 한번 정리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부 충전 포스. 와, 이게 그렇게 썼는데 또 그러네. 죄송합니다. 충전 포트를 통한 급속과 완속 충전으로 고전압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고전압 배터리가 충전된 후에, 예, 고전압 배터리, 이거는 오타 아니에요. 정션 박스 맞아요. 예. 정선이 아니고 정션이 정션. 그래서 고전압에서 정션 박스를 거쳐서 로우 DC 컨버터. 이게 이제 LDC. 로우 DC 컨버터를 지나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한 후에 12V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한다. 저전압 배터리 12V 배터리의 기능을 한번 보면요. 전기차의 고전압을 12V로 전환시켜주는 LDC. LDC는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전압을 12V로 변환해서 전장 시스템, 여러 가지 전장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12V 배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는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은 낮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변환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전압 12V 배터리의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LDC이기도 한데 전장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LDC가 계속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12V 배터리 전장 시스템, 요 말만 들어가면 돼요. 전기장치의 전장 시스템의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뭐 아까 얘기한 뭐 헤드라이트나 아니면 뭐 각종 세터나 뭐 클러스터, 계기판에 어떤 전기나 이런 내용들을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우리 키, 레디, 레디 신호를 뭐 최초 레디 신호를 주는 기능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써도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 3번과 4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